자, 이번 시간은 구단은 정적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는 부정적분과 자, 이번에 배우게 될 정적분이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다른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부정적분은 뭐였어?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한마디로 뭐였나? 미분의 역연산이었지. 그치?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이 부정적분이었어요. 자, 오늘 배울 정적분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개념이라고요. 그치? 부정적분은 뭐야? 미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정적분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 넓이로부터 개념이 시작된 거야. 예전부터 이제 넓이를 구하려는 노력들이 많았잖아. 그치? 이상한 뭐 찌그러진 모양이라든지 뭐 실제 땅 모양 같은 경우는 반듯반듯하지 못하잖아. 그런 넓이를 구하는 탐구 과정에서 이제 정적분의 개념이 탄생했는데, 자, 이 개념부터 해가지고 정적분을 정의하려면 이제 급수라는 개념, 그 다음에 구분 구족법이라는 개념들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런 내용들이 미적분 과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적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냥 정적분은 이런 거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왜 그런 개념이 나왔는지 설명을 못해요. 내용이 앞에 게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적분은 이런 걸로 약속했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를 보십니다. 그치? 정적분은 이런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쭉 그걸 통해서 거꾸로 뭐야? 그게 이래서 넓이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거꾸로 찾아갈 거예요. 원래 넓이로부터 정적분 개념이 나온 건데, 개념을 정의하고 그로부터 넓이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보시면서 이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다른 노트를 좀 열고 거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면 까만색으로 써야겠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부정적분이었어요. 인테그랄 fx dx는 자 뭐였니? 미분에서 fx가 되는 그런 함수를 찾는 거였고요. 라지 fx 더하기 c로 표현했습니다. 그치? 자, 정적분은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부정적분에는 없던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구간이 생긴다는 거야. 자, 뭐냐면 인테그랄 fx dx긴 한데 이게 부정적분이잖아. 근데 정적분은 여기에 a라는 상수하고 b라는 상수를 위아래에다가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범위가 되는 거고, 이런 범위가 생긴 게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범위가 생기면 어떤 의미냐 이가. 잘 봐요. 분명히 부정적분은 fx 플러스 c인데 범위가 생겼어. 범위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됐지? 자, 이렇게 쓰고요. 이걸 어떻게 정했냐면 위에 있는 b를 먼저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밑에 있는 a를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둘을 빼래요. 그럼 어차피 뭐 여기서는 c는 소거되겠지. 라지 fb 빼기 라지 fa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정한 거를 정적분이라고 그래. 정적분. 그치? 근데 결국은 봐봐요. 일단 여기서 보이는 거. 어차피 여기 있는 적분 상수 c는 어떻게 되니? 앞뒤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소거되잖아. 그러면 우리 정적분을 표현할 때 원래 부정적분 항상 적분 상수를 반드시 달고 다녀 그랬는데, 정적분을 정의할 때, 즉 계산할 때만큼은 적분 상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겠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 적분 상수를 빼고 씁니다. 그래서 자, 크게 정리할게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고요. 자, 계산은 쓰기는 어떻게 쓰냐? 그치, 너의 부정적분 fx를 쓰고 거기다가 b하고 a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실제 계산은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걸로 정의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정적분의 정의. 자, 이때 여기 있는 a를 뭐라 그런다? 이걸 아래 끝이라 그래. 아래 끝. 아래쪽에 있는 끝이고요. b는 뭐라 그래? 위 끝이라 그럽니다. 자, 이 아래 끝과 위 끝을 통틀어서 적분 구간이라 그래. a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는 뜻이니까. 자, 그리고 이 dx는 뭐야? 부정적분 때 나왔지? 적분 변수. 적분 변수의 의미는 x만 변수로 보겠음, x가 아닌 거는 상수 취급하겠음, 이런 뜻이야. x가 아닌 거는 상수 취급하겠음.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정적분을 약속했고, 그 정적분의 계산은 부정적분에다가 아래 끝과 위 끝을, 즉 위 끝과 아래 끝을 대입해서 구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자, 약속한다 그랬어. 의미 묻지 말고 일단은 약속했으니까 받아들입시다. 그러고 나서 그 의미가 뭔지를 거꾸로 찾아갈 거라고. 됐습니까? 자, 이때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본질적인 차이를 한번 볼게. 무슨 차이겠냐면, 자, 부정적분은
뭐라 그랬냐면 그치 미분에서 fx가 되는 원래의 함수를 찾는 과정이야. 즉 부정적분은 뭐야? 함수야. 함수라고요. 즉 뭘로 표현되냐? 식으로 표현된다고요. 근데 방금 계산한 정적분은 뭐니? 부정적분에다가 b와 a라는 상수를 집어넣었지. 그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그치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야 값이. 함수가 아니라 뭐야 너는? 상수고 다시 말하면 숫자가 계산 결과라고요. 즉 부정적분은 함수였다면 정적분은 뭘 뜻해? 상수, 숫자를 뜻합니다. 둘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너는 식이고 너는 숫자야.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부정적분에서는 우리가 적분 변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 그랬지.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ft dt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좌변은 x의 식이고 우변은 t의 식이니까 그 형태는 같다 하더라도 x와 t라는 문자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식이야. 근데 자 정적분은 어때요? 어차피 계산 결과가 숫자잖아. 따라서 ASB까지 fx dx나 인테그랄 ASB까지 ft dt나 어떻겠다? 같겠다는 얘기야. 그치? 아니 좌변은 라지 fx에다가 a랑 b를 집어넣는 거고 너는 라지 ft에다가 a, b를 집어넣는 거니까 일단 a, b가 들어가면 변수 x나 t는 사라지니 결국 똑같은 fb, 라지 fb 빼기 라지 fa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치? 그래서 자 가장 큰 차이 하나는 식이고 하나는 숫자야. 따라서 뭐가 가능하다? 부정적분은 변수를 못 바꾸고요. 정적분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적분 변수를 바꿔 써도 상관이 없다란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고요. 그러면 이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그놈들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한번 볼게. 정적분의 기본 정의. 자, 첫 번째 볼게. 인테그랄 as부터 a까지 fx dx 값을 한번 볼게. 자, 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 그럼 아까 정의에 따르면 뭐였니? f 위에 거 집어넣고요. 밑에 거 집어넣으면 결국 뭐야? fa 빼기 fa니까 뭐가 되겠어? 0이겠다. 아,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을 때의 정적분 값은 항상 얼마다? 0이다. 항상 얼마다? 0이다. 적분, 피적분 함수와 상관없이 아래 끝과 위 끝을 보고 같으면 아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는 얼마예요? 0이에요. 됐지? 두 번째. 자, 인테그랄 as부터 b까지 fx dx. 오케이. 자, 이거를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그대로 적분 기호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뭐가 있으니까 적분 구간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돼. 인테그랄 as부터 b까지 fx dx를 읽고요. 자, 우리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렇지? 함수 fx의 as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함수 fx의 as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얘기하시면 돼. 자, 그러면 니는 만약에 그 적분 구간이 윗끝과 아래끝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야. 자, 좌변은 볼게요. 너는 라지 fx다 b부터 집어넣고 위부터 집어넣지. 그 다음 아래 걸 집어넣는 거지. 우변은 위에 거 먼저 집으니까 라지 fa에서 라지 fb가 되겠지. 근데 좌변과 우변 비교하면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네. 그럼 여기다가 뭐만 붙여주시면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좌변 우변이 똑같아지겠네. 즉 여기에 뭐가 붙는다? 이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정적분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의 위치는 바꿀 수 있다. 다만 부호만 바뀐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래 끝 위 끝을 바꾸고 싶어요. 얼마든지 바꿔라. 다만 마이너스만 앞에 붙여라. 이런 뜻이에요.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에서 문제 좀 뒤에 따로 나오는데 나온 김에 같이 보세요. 자, ASB까지 fx dx는 뭐랑 같습니까? 라는 거야. 자, AS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CS부터 B까지 fx dx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정리해볼게. 자, 좌변은 뭐가 되니? 당연히 FB에서 FA가 될 거고요. 자, 우변은 얼마니? 위에 거 먼저 보면 FC에서 라지 FA, 뒤에 거는 위에 거 집어넣으면 라지 FB에서 라지 FC가 되겠지. 자, 여기서 어때요? 라지 FC가 없어지겠지. 그럼 뭐만 남아? 라지 FB 빼기 라지 FA니까 좌변과 우변이 어때? 같은 거야.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아, A에서 B까지 정적분 구간, 적분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A에서부터 C까지, 그 다음에 다시 C에서부터 B까지로 두 개 뭐 할 수 있다?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그때 B적분 함수는 어떻게 했어? 같겠지, 당연히. 적분 구간만 분리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마치 뭐하고 같아요? 끝말잇기 같지? A부터 C까지인데 다시 그 C부터 B까지 가니까 최종적으로 A부터 B까지를 정부적분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직관적으로도? 그래 그 말이야. 그래서 한쪽 정적분의 아래 끝과 다른 쪽 정적분의 위 끝이 같을 때는 둘이 뭐 할 수 있다? 하나의 적분 구간으로 합칠 수 있다. 다만 뭐가 같아야 돼? P적분 함수 fx가 같을 때 얘기야. 맞습니까? 같을 때 얘기해요. 물론 적분 함수, P적분 함수의 변수는 달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왜? 앞에서 적분 변수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니까 뒤에 게 fy, dy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얼마든지 fx, dx로 맞춘 다음에 합칠 수 있으니까. 됐음? 그리고 이때 중간에 연결자리가 되는 저 c가 꼭 a와 b 사이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아무거나 괜찮다는 얘기지. 즉 봐봐. 1에서부터 3까지 fx, d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에서부터 2까지 fx, dx에다가 2에서부터 3까지 fx, dx로 써도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어디야? 1에서부터 5까지 fx, dx에다가 다시 어때? 5에서 이어지니까 5에서부터 3까지 fx, dx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왜? 5에서 요렇게 이어지니까.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1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만 남는 거야. 물론 이것도 괜찮겠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이어져있지.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fx, dx로 쓸 수 있음. 그지? 어쨌든 한쪽의 아래 끝과 다른 쪽의 위 끝이 연결되면 두 개의 정적분 값은 합쳐서 하나의 적분관으로 풀 수 있음. 이런 거야. 되겠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됐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당연히 이제 정적분도 이제 느낌이 오지. 뭐 하겠어요? 결국 상수, 숫자를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원통 계산이 많이 나오겠네. 그래. 계산 비중이 커요. 그리고 계산들이 조금 뭐 분수 계산이나 통분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짜증나고 실수도 많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면, 극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빠르고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야. 물론 이런 이제 성질들을 써야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연산에 필요한 또 다른 성질들이 있으니까 볼까요? 정적분의 성질이야. 연산하는 데 필요한 성질.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 부정적분이 들어왔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라지 fx, 라지 fb 빼기 라지 fa. 즉 부정적분을 가지고 계산했지. 따라서 정적분의 성질은 부정적분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a에서 b까지 kfx, dx야. 즉 P적분 함수에 K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K는 뭐 할 수 있겠다? 밖으로 뺄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부정적분 성질 똑같은 게 있었지? 또 뭐 있었냐? 부정적분도 두 개의 함수가 더해지거나 빼져 있을 때는 그치? 따로따로 분리해서 부정적분을 구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부정적분도 마찬가지야. A에서부터 B까지 fx 플러스 gx 너를 더한 함수의 정적분 값은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gx를 정적분해서 그 결과를 뭐해도 더해도 되겠다. 당연히 더하게 되니까 뭐도 되겠어요? 빼기도 되겠다. 이런 거야. 이게 상승들 다야. 자, 그 증명은 따로 안 할게요. 책이 있으니까 책 보세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결국 부정적분을 통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부정적분의 성질을 그대로 온다고 보시면 돼. 그치?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 보면 세 가지지. 더하기, 빼기, 분리하면. 그래서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건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고 또 상수는 얼마든지 안으로, 인테그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치? P적분 함수가 두 함수의 합과 차로 표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줘도 괜찮다 얘기고 반대로 뭐야? 그치? 반대로 두 함수가 따로따로 정적분되어 있을 때는 뭐만 같다면 뭐 같을 때? 적분 구간이 같을 때. 같을 때 합칠 수 있는가?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하나의 함수로 합쳐서 정적분해도 된다. 주로 어느 게 많이 쓰겠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이 훨씬 더 많이 쓰겠지. 그치?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두 개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될 거를 적분 구간만 같다면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게 2번 성질이니까. 그치? 자, 앞에서 봤던 이런 성질들. 여기는 1, 2, 3의 성질들하고요. 뒤에서 봤던 요 정적분의 성질 1, 2.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적분들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성질들을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지 계산이 편해지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적분의 정의와 그에 따르는 성질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래 그럼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의미냐 그 정적분의 의미를
한번 캐 볼게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수업 때 들은 친구도 있을 거고 이걸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거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하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다 많은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크게 뭐 그냥 물론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확하게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만 있으면 정적분 계산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그지?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부하셔도 되는 내용들이야. 지금 할 거는. 자, 일단 어떤 함수 ft가 있대. y는 f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는 다 친구한 ab에서 연속이래요. 그리고 일단 그 구간에서 f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x축 위에만 존재하는 함수를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러면 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겠죠. 이게 t축이고요. ft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다. y축 위에, x축 위에. 자,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때 뭐가 있냐면 여기 a라는 구간이 있고 b라는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지? a, b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그렸어. 됐음?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할 거냐면 sx라는 함수를 정의할 거야. sx라는 함수는 자, 이렇게 정했어. a에서부터 x까지 ft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야. 그럼 x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x가 어딘가에 있겠지. 그지? x가 어디 있달까? 여기 있달까? x가 여기라고 하면, 그지? 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가 sx야. 근데 너는 x의 함수지. x 값이 뭘로 바뀌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잖아. 그치? x의 위치에 따라 넓이가 달라지니까 너는 x의 함수야. 자, 이런 sx라는 함수를 정했는데 이때 봐봐. 내가 이때 이 x를 조금 더 넓혔어. 어디로? 여기로. 얼마큼 넓힌 거야? 델타 x만큼 넓혔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 되니?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저만큼 커졌으니까. 그치? 그러면 넓이도 어때? 요만큼 커졌잖아. 요만큼. 자, 요만큼 커진 부분의 넓이를 델타 s로 할게. 델타가 무슨 뜻이라고 했냐? 차였지. 넓이가 변한 차야. 그치? 원래 넓이에서 저만큼 커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 델타 s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는 거야. 델타 s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분명히 어디서부터? 처음 a에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저기 보라색에 있는 x 플러스 델타 x까지 넓이는 얼마야? 그치? a부터 x까지 넓이가 ft라면 sx라면 a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의 넓이는 sx 플러스 델타 x야. 거기서 뭘 빼겠어요? a부터 x까지 넓이를 빼면 되지. sx를 빼면 되겠지. 이해되니? 봐봐. 여기에서 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있지. 여기까지 넓이에서 이게 뭐야? s, x 플러스 델타 x고요. 어디를 빼면 돼? 여기서부터 요까지만큼만 빼주면, 그지? 남는 게 델타 S 되겠지? 요까지 넓이가 얼마야? SX잖아. 그게 우리가 찾는 델타 S가 되겠지? 이해되니? 이해돼요? 전체 A부터 전체 끝까지의 넓이에서 A부터 X까지 넓이를 빼면 되니까 전체부터 A부터 끝까지 넓이는 S, X 플러스 델타 X 빼기 X까지 넓이는 S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지? 색깔 줄게. 자, 이때 이 델타 S를 좀 더 뜯어보니까 분명히 여기 뭐야 핑크색으로 삐끔친 부분 있지? 저기 그치? 핑크색으로 삐끔친 부분의 넓이는 요 사이에 분명히 뭐야? 우리가 분명히 A부터 B까지 연속이니까 당연히 어디부터? X부터 X 플러스 델타 X 사이도 당연히 뭐겠니? 연속이겠지. A, B 사이에 X와 X 플러스 델타 X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연속이야. 자, 연속이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지. 최대 최소 정리는 뭐니? 어떤 함수가 다 친구한 A, B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녹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의 사이에서 분명히 어딘가에 최대값이 있을 거고 최소값이 있겠지. 그치? 그럼 요 그림에서는 지금 어디야? 최대값은? 요게 최대값이네, 그치? 여기 빨간색 친데 요게 최대값이야. x에서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니? 그치?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지?
x 플러스 델타 x. 물론 이 그림에서는 그런데 함수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 위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존재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 보라색으로 핑크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최대값을 뭘로 잡아서 높이로 잡아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린 거랑 그 다음에 최소값을 높이로 잡아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린 거랑 비교했을 때 그 사이에 존재하겠지. 이해되니? 즉 우리가 찾는 델타 S는 그치 최소값을 뭐라 그럴까? M이라고 그럴게. 최대값은 뭐라 그럴까? 라지 M이라고 그럴게. 최소값을 높이로 잡은 직사각형 넓이 얼마니? 가로 길이는 얼마야? 델타 X. 세로 길이는 얼마니? 최소값 M이 되겠지. 그거보다는 어때? 우리 찾는 델타 S는 크거나 같고요. 최대값, 저 빨간색 사각형 있죠? 빨간색 사각형. 최대값을 높이로 갖는 거. 가로 길이는 델타 X. 자, 세로 길이는 얼마 되는 최대값? 라지 M이 되겠지. 그거보다는 분명히 델타 S는 작을 거라고요. 이해되지? 요런 그림이야 지금. 요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그래프가 확대하면. 그치? 그래프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이때 여기가 누군데? X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잖아. 그치? X고 X 플러스 델타 X. 확대한 거야?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찾는 델타 S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데 요 부분의 넓이잖아. 델타 S 부분의 넓이. 요거잖아 이거. 이게 델타 S잖아. 그치? 요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명히 요 부분 안에 분명히 최대치로 정리해서 뭐가 존재할 거고요. 최대값 존재하겠지. 최대값 M. 그럼 그걸 기준으로 삼는 요런 직사각형을 그리면 그 넓이보다 저 녹색 빗금친 부분 델타 S는 어때? 더 작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작거나 같을 수도 있겠지. 같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구간 안에 뭐가 있다면 최소값이 이렇게 있다면 그 최소값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그리면 그거 넓이보다는 분명히 녹색 저 테두리 있는 도형의 넓이가 어때? 더 크겠지. 그치? 그 빨간색 넓이가 얼마야? 가로 길이가 얼마니까 이게 델타 X잖아. 델타 X 곱하기 세로 라지 M이 될 거고요. 파란색은 델타 X 곱하기 파란색 스몰 M이 높이가 되겠지. 그 사이에 분명히 델타 S는 존재한다고요. 이해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때 델타 X가 양수라고 해보자. 자, 음수일 때는 뒤에 또 볼 거야. 자, 양수라면 양변을 델타 S로 나눌 수 있겠지. 그러면 델타 X로 나누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최대값, 여기는 최소값이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겠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양변을 뭐 할 거냐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채워볼게. 그럼 여기도 어때?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뭐냐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로 수렴할까 하는 거야. 델타 X가 지금 봐봐. 위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지금은 델타 X가 여기 있지. 그지? 델타 X가 여기 있지만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사이 간격이 어때?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X 플러스 델타 X가 점점 다가오겠지. 다가오겠지. 요렇게 다가오겠지. 그럼 어디야? 최대값은 여전히 여기지만 최소값은 여기지. 더 다가옵니다. 최대값은 여기지만 최소값은 어디야? 다가오지. 더 구간이 좁아집니다. 델타 X가 점점 0으로 가니까 그 사이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지. 점점 해서 한없이 다가오면 결국 어떻게 되니? 결국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결국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사이의 간격이 저렇게 자꾸 좁아지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거야. 둘 다 어디로 비슷해지고 있는 건데? 그치? x에서의 함수값으로 모여들고 있지. 그치? 요 자리가 어디가? fx의 자리잖아. 그치? 그치? 따라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최소값은 극한은 얼마가 되니? fx로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최대값도 어디로 되니? fx가 된다는 얘기야. 둘 다 구간이 좁아지면 결국은 x에서의 함수값으로 최대 최소가 다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납득이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야? 샌드위치 정리해서 좌우의 극한값이 fx로 똑같으면 가운데 있는 너의 극한값도 얼마가 되겠니? fx라고 할 수 있다고요. 즉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는 뭐랑 같다? fx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요 식을 다시 써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 델타 s는 s x 플러스 델타 s 빼기 sx라 했지.
되집으면 S x 플러스 델타 x 빼기 S x. 그럼 어때? 이거 많이 보던 건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fx 뭐야? f 프라임 x지. 그럼 너는 뭐야? s 프라임 x라고요. 그게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fx랑 같다는 결론을 냈네. 됐지? 이렇게 됐어요? 요런 결론은 어디서? 중간 결론. 좀 내용이 어렵지만 따라오셔야 돼.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이 내용을 봐봐. S 프라임 X가 FX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 SX를 미분하니까 FX가 되더라. SX를 미분하니까 FX가 되더라. 무슨 말이야? SX라는 함수는 FX의 뭐야? 한 부정적분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가 sx니까 sx는 fx의 부정적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sx는 fx의 부정적분이니까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됐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x에다 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x에 a를 대입하면 무슨 말이야? sa가 되겠지. 그지? sa는 fa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는데, 자, sa가 뭐야? sa가 sx가 a부터 x까지 넓이니까 sa는 a부터 a까지 넓이지. a부터 a까지 넓이는 있어 없어? 없지. a부터 a까지 넓이는 하나의 직선이고요. 직선은 넓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sa는 0인 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fa랑 같은 값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쓰면 sx는 fx 더하기 c 대신에 빼기 fa라고 쓸 수 있겠음. 됐음? 자, 그럼 마지막 다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을까요? b를 대입해 볼게요. 자, b를 대입하면 sb는 뭐랑 같다? fb 빼기 fa랑 같지. 근데 이거 많이 보던 거잖아. 우리가 아까 봤던 정적분의 정이었지. asp까지 fx dx가 fb 빼기 fa잖아. 결국 뭐니? sb가 너의 의미란 얘기야. 그럼 SB가 뭔데? SB가 뭔데? 위에 식에서 SX를 A부터 X까지 넓이라 했으니까 SB는 A부터 어디까지? B까지의 넓이야. 누가하고? FX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X축 사이의 넓이야.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결국 정적분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시작했지만 뜯어보니까 결국은 정적분은 A부터 B까지의 그래프와 X 사이의 넓이를 뜻하는구나라는 게 밝혀졌어. 되게 복잡하지? 그치? 되게 복잡하지만 천천히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는 거고요. 계속 2번, 3번, 4번 보다 보면 눈에 익숙해집니다. 그 늘 흐름들이 보인다고요. 아시겠죠? 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그냥 요거 안에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치? 미분계수도 나오고요. 뭐 최대차 정리도 나오고요. 그치? 뭐 샌드위치 정리도 나오고요. 등등등등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과정이야. 그래서 너를 뭐 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내가 앞에 거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 자, 중요한 거는 핵심 뭐야? 그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은 A부터 B까지의 그래프와 X 사이의 넓이를 뜻하는 겁니다. 라는 게 밝혀진 거라고요. 그게 핵심이고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 되겠나요?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 아까 선생님 x가 0보다 클 때만 얘기했잖아요. 자, 델타 x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이런. 자, 델타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니? 여기 델타 x를 양변 나눌 때, 여기서 델타 x를 양변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반대로 바뀌겠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지? 네, 이걸로 해야 되냐?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도 바뀌겠지. 자, 바뀌어도 상관이 있니 없니? 없어요.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는 부동의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 그치? 어차피 양쪽 끝이 똑같이 나올 거면 사이에 낀 거는 누가 크든지 간에 그냥 그 양쪽에 있는 극한값을 똑같이 가지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델타 x가 음수인 경우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되겠지만 이건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여기지. ft가 0보다 큰 같은 경우, 즉 그래프가 x축 위에만 그려져 있는 경우를 가정했는데 항상 그래프가 x축 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아래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하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자, 그거를 어디 설명해야 되나? 여기 설명해야 되나? 오케이.
여기 살짝 지울게. 이거는 이해됐으니까. 자, 쓸 데가 없어서 그래. 공간이 좁네. 이번에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야. 그지?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 똑같아. 그럼 우리가 찾는 델타 s가 어디야? 여기 있잖아. 델타 s 넓이가 이거잖아. 이게 델타 s지. 근데 이 넓이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역시 뭐야? 최대 최소가 찾았지. 자, 이번엔 최대값이 어디야? 여기가 최대값이지. 그럼 최대값에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 여기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이 어디야? 최소값이 여기잖아. 최소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사각형 넓이는 이게 있어요. 맞니?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델타 s는 둘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번엔 누가 크나? 최소값에 의해 만들어진 게 더 크지. 그러면 델타 x 곱하기 최소값인데 그냥 m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왜요? 지금 최소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지금 우리 넓이 구할 거기 때문에 저 음수를 그대로 넓이에다 세로기로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세로기니까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즉 좌표는 m이지만 길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자, 작은 사각형은 빨간색은 최대값 씁니다. 델타 x 곱하기 마이너스 m으로 쓰셔야겠지. 어이 미안해. 여기 델타 s야 s. 그럼 델타 s 나누기 델타 x가 결국 뭐가 되니? 마이너스 m하고 마이너스 라지 m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쭉쭉 해서 극한 때려주시면 뭐가 되니? 너 어디로 가니? 극한은 분명히 최소값 m과 m의 극한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극값은 x의 함수값 fx로 가지만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너 어디로 가겠냐? 마이너스 fx로 가겠지. 너도 극한 어디로 가겠니? 마이너스 fx로 가겠지. 따라서 가운데 있는 이놈의 극한은 얼마야? 마이너스 fx 되겠지. 그러면 s 프라임 x가 가운데 건데 그게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뭘로 나오기 때문에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음수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치?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f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붙으니까 보시면 뒤에 과정에서 계속 마이너스 붙어 나온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붙는다고.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바뀌면 여기가 마이너스 붙는 거지. 여기 s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럼 sx는 마이너스 fx의 부정적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 뭐야? fx 앞에 마이너스부터 갈 거고요. 그럼 여기는 또 뭐야? 마이너스부터 갈 거고 d는 뭘로 구해주니? 플러스로 나올 거야. 플러스로 이렇게. 그럼 너는 마이너스 붙을 거고 플러스 붙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SB가 결국 뭐랑 같아진다 나오냐면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FB 빼기 FA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는 결과가 나올 거야. 뭔데요? 자, SB A부터 B까지 넓이는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이 아니라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SB는 넓이잖아. 넓이는 무조건 양수야. 그치? 근데 너는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넓이가 되는 거니까 정적분 값은 뭘로 나온다는 얘기야? 음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음수로. 그치? 여기서 봐봐. 여기는 무조건 양수야. 넓이니까. A부터 B까지 넓이니까 양수야. 그러면 자 아까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 양수가 그대로 정적분 값과 똑같으니까 정적분 값이 뭘로 나오니? 양수로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fx dx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띄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는 얼마 나오는 얘기야? 이는 음수로 나오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결론.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뭐니? 그치? 넓이가 그대로 구해지는 거야. a에서 b까지 정적분은 a에서 b까지 넓이가 되는 거야. 자 근데 fx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값은 뭘로 나오고요? 음수로 나오고요. 음수로 나오는데 그놈의 절대값은 바로 뭐가 되니? 넓이랑 같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결국 정적분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정적분은 그냥 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긴 편이야. 부호를 갖는 넓이. 넓이라는 건 원래 부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넓이를 부호를 갖는 넓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그놈의 정적분 값은 뭐랑 같아? a, b 사이의 그대로 넓이가 되는 거야. 무슨 부호로 갖는? 플러스 값이 나온다고. 양수.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즉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너의 정적분 값은 a, b 사이의 뭐야?
음의 넓이. 좀 표현이 이상하다. 그치? 무슨 말이야? 부호로 간 넓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정적분 값은 뭘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고요. 그놈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실제 넓이가 되는 그런 값이 구해진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렇게 있을 때 fx가 요 넓이가 예를 들어서 10이래.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얼마야? 저 넓이가 그냥 구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a고요, b야. 자, 이 사이의 넓이는 10이래. 그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 값을 구해주시면 10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부호는 뭘로 나오고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놈의 절대값은 넓이가 되는 마이너스 10이 구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저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면 정적분 값을 구해서 뭐 하라고요? 절대값 취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요 마지막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전원생들이. 일단 여기서 알고 가셔야지. 됐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어떤 함수인데? fx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어. 근데 이쪽 구간에서는 양수고 이쪽 구간은 음수야. 그럼 무슨 말이야? a에서 b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 c에서 끊어봐야겠지. a에서 c까지 fx dx랑 c에서 a까지 c에서 a까지래. c에서 b까지 fx dx를 더 한글로 쪼개보시면 자 앞쪽은 뭘 뜻해? a에서 c까지의 넓이지. 이걸 S1에 걸을게. 이걸 S2라 걸을게. 자, 이거는 S1이지. 양수로 나오니까 그대로 S1 나올 거야. 근데 너는 C에서 B까지의 정적분 값은 그치 S2가 나오긴 하지만 뭐부터 나오겠니?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지. 결국은 S1 빼기 S2니까 A부터 B까지 정적분 한다는 얘기는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야? 사실 넓이의 차가 구해지는 거지. 맞니? 자, 뒤에 가서 이런 문제를 많이 볼 텐데, 그럼 둘 부분의 사이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단순하게 A부터 B까지 정적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에서 끊어서 A부터 C까지는 그대로 정적분 값을 구하고요. C부터 B까지는 정적분 값을 구해서, 그 나온 음수를 양수로 바꿔서, 즉, 절대값을 치우든지, 부호를 바꾸든지 해서 양수로 만들어서 더해진 넓이의 합이고요. 그냥 정적분 하면 넓이의 차가 구해진다. 요까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내용들이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힘들어. 그지? 힘들지만 계속 봐봐. 그리고 연습장에 따라서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논리였구나. 라는 게 탁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사실 개념이 이렇게 어려워 보여도 막상 문제 들어가면 힘들지 않아요. 왜? 정의만 이용하면 되는 거야. 정의만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으니까. 여기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이런 성질들만 이용하면 계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됐죠? 근데, 자, 제대로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 개념에 대한 정리도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본론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 1번.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1번. 우와. 뭐야, 정적분. 정의가 뭐였니? 자, 습계 정의를 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 써놓고 합시다.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어떻게 하더라? 먼저 너의 부정적분을 구하더라. 적분상수일 때 생략해도 되더라. 그 다음에 ba니까 여기에다가 b를 먼저 넣고 a를 넣어서 빼더라. 됐지? 자, 이거 보면서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럼 뭐 해야 돼? 1번 부정적분 구해야겠지? 얼마야? 2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해다가 마이너스 1하고 2를 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자 2를 먼저 넣으면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 빼기 2는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 넣은 걸 빼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빼기 2분의 1. 0이네. 따라서 답은 얼마다? 6.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되겠지? 자 2번 볼게요. 1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자 그걸 위끝 아래끝 책에서 바꾸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있는 대로 가시면 돼. 자 부정적분 먼저 구합니다.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됐지? 그리고 2, 1 그럼 1부터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2 집어넣어요. 8 빼기 4 더하기 2 얼마 옆에는? 1 빼기 뒤에는 얼마니? 6 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5입니다. 풀어주면 되겠지. 자 3번 뭐야 부정적분 구하려면 뭐 해야 되니? 전개해야 되잖아. 전개합시다. 0에서부터 1까지 자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dt 부정적분 구하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t
0에서 1. 자, 그러면 이건 반갑지? 그래. 정적분 하다 보면은 적분 구간이 0 들어간 게 얼마나 반가운지 알 거야. 왜 계산 하나 안 해도 되니까. 1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 3분의 1 빼기 2. 3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 됐지? 자, 4번. 이거 계산하면 바보지? 얼마야 답은? 0이지? 왜? 적분 구간이 위 끝 아래 끝이 같으면 비적분 함수 볼 것도 없지. 무조건 얼마야? 0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번. 자, 이 얘기를 다시 하고 가있구나. 자, 아까 봤던 정면화 과정 잠깐 들어갈게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살짝 지울게 또. 음수의 부분. 해줘야 되네. 일단 헷갈릴라. 이건 아까 설명하면서 나온 건데 마이너스 그지? 응. 이런 헷갈리지 않게 일단 지워 놓을게요. 됐지? 자, 여기서 뭐냐면 여기 나오지. 요거 S 프라임 X는 fx가 된다 그랬지? S 프라임 X는 fx지. S 프라임 X는 fx야. 맞니? 자, 봐봐요. 그럼 무슨 말이야? fx는 sx의 도함수인 거지. 도함수인 거지. 그지? 즉 다시 말하면 s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sx를 내가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sx를 뭐라 그랬니 아까? 여기지? 여기. sx를 이렇게 정했잖아. a부터 x까지의 넓이지. 그럼 이거 넓이라는 게 그런 거 정적분이라는 거 우리 알았으니까 이제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a부터 x까지의 ft dt 사이의 넓이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게 누구야? sx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a부터 b까지 넓이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면 a부터 x까지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s까지 ft dt야. 됐습니까? 저게 x였어요. 그럼 요걸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fx가 된다는 거지. 그지? fx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 그럼 요걸 미분해볼게. 자, a에서부터까지 x까지 ft dt라는 함수야. 너는 함수지. 아까 sx는 x의 함수라고 그랬지. x의 위치에 따라서 그 넓이가 달라지니까 x의 함수야. 자, 너 x의 함수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x로 미분할 수 있겠지. 자, x로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걸 미분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네가 뭐가 된다? s 프라임 x잖아. s 프라임 x. 그치? 너는 s 프라임 x야. s 프라임 x 밑에서 뭐라 그랬는데 여기서 fx라는 다음에 그치? sx fx가 된다며. 그러면 여기는 s 프라임 x니까 결국 너는 뭐다? fx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자, 문제 푸는데 많이 쓰입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요거는 누구라고 그랬어? 요거는 누구라고 그랬어? 요거는 x의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치? 뒤에 나오지만 너는 뭐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형태는 정적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적분 구간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x가 들어있잖아. 적분 구간에 x가 들어있는 바람에 너는 x의 함수가 되는 거야. x의 함수니까 당연히 x로 미분이 가능하겠지. 자, 그 x의 함수를 x로 미분했더니 뭐가 되더라? fx가 나오더라. 즉 x가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함수가 만들어지더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방금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야. 인테그랄 ax부터 x까지 ft dt야. 너 뭐라고요? x의 함수라고요. 형태는 정적분을 띠고 있지만 적분 구간에 x가 있기 때문에 x의 함수라고. 그치? x의 함수니까 너는 뭐 하겠다? x로 미분을 치겠다. 그러면 너는 뭐가 되니? 그 결과는 여기는 x가 여기 뒤에 있는 피적분 함수에 쏙 바뀌어 들어가는 형태. 즉 fx가 튀어나오더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야.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정적분원 형태로 정의된 함수들을 자주 볼 거야. 자, 보면 우리가 할 일 첫 번째는 뭐다? 그치? 미분한다. 미분하면 뭐가 만들어지니? x가 퐁당 들어가서 fx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야.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또 할 일 또 하나 더 있어요. x에 뭘 대입한다? a 대입한다. 자, x a 대입하면 어떡하니?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t dt가 되지. 그럼 그 값이 얼마 되니? 0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우리가 조건을 얻을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 아시겠지? 자,
적분 구간에 x가 들어있는 그런 x의 함수가 주어지면 우리 할 일은 자 x에 a를 대입해서 아래 끝과 위 끝을 같게 만들어서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하나의 조건을 얻고요.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미분하면 fx가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됐지? 뒤에 가서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돌아가서 이 문제 볼게. 자 어때요? 뭐가 있니? 그렇지. x 보이잖아. 적분관에 있는 x의 함수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양변에 x로 미분하자 그랬지.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이것도 뭐 똑같이 미분을 이렇게 쳐줘야겠지. 자 해주니까 어때요? 1번. 자 좌변 미분하면 뭐 되니? x가 요렇게 쏙 들어가게 된다 그랬지. t자리로. 그럼 뭐 나오니? fx가 만들어질 거고요. 우변은 x가 미분되면 2x 플러스 2가 되겠지. fx는 얼마냐? 2x 플러스입니다. 간단히 나오잖아. 두 번째부터 볼까요? 자 역시 뭐야? 적분 구간에 x 보이지? 뭐 하자고요? 양변을 x로 미분하자고요. x 함수니까. 그럼 여기도 x로 미분을 딱 하면 어떤 일이 생겨? 자 좌변은 뭐가 되니? x가 어디로 간다 했어? 비적분 함수로 쏙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t가 몇 군데 있네? 두 군데 있지? 둘 다 뭘로 바꾸시면 돼? x로 바꿔주시면 돼. 그럼 얼마 돼? x fx가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은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찾는 fx는 얼마니? x만 떼주면 되니까 6x 마이너스 10. 이때 f2를 구하라. 이 집어넣으면 되지 뭐. f2는 2가 되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저걸 보고 미분한다는 생각만 확실하게 있으시면 돼. 자 그 다음 필수의 3번도 마찬가지야. 자 근데 너는 하나 더 있네. 자 일단 봐봐. 적분구간에 x 있으니까 널 뭐 하자? 미분할 생각을 하자. 근데 여기 뭐야? 모르는 부분 a가 있지. 그러니까 조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a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렇지. x에 뭘 대입하라고요? 1을 대입하라고. 아래 끝과 위 끝을 같게 만들라고요.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 자 어떻게 되니 좌변은? 인테그랄 1에서 1까지 ft dt 되지? 그게 얼마인데? 1 대입하면 1 빼기 5 플러스 a야. 근데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은 0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4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양변을 미분하는 거지. 자 미분할게. 자, x로 미분하면 너도 똑같이 x로 미분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은 x가 쏙 들어가니까 fx가 되겠지. 미분하면 좌변은 fx가 될 거고요. 우변은 미분하면 2x-5가 되겠음. 자 그래서 문제 뭐고 알았니?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a가 얼마나 냐 4라고 했지. fx는 2x-5 dx 이렇게 해놨어. 됐습니까? 자 정답 보면 되지? 부정적분 x제곱 마이너스 5x 0에서 4 4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16 마이너스 20 해서 4 이렇게 나오겠어. 자 두번째 역시 마찬가지. 두번째 역시 마찬가지. 자 어떻게 해? 첫 번째 뭐라고요? x에다 아래 끝과 같이 맞춰야 돼. 아래 끝이 a니까 x에 a를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t dt가 될 거고요. 자 여기도 a 똑같이 x에 a를 집으니까 이쪽에도 a 그대로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그게 얼마야? 정적분값이 0 되겠지. 인수분하면 따라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인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a는 4. 됐음? 그다음 두 번째 뭐 할 거야? 그치 양변 또 미분한 거야 x로.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fx가 되고요. 우변 미분하면 2x-2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f2를 구했으니까 fa를 구했으니까 f4를 구하라는 얘기 똑같네. 얼마야? 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아까 정리한 대로 인테그랄 x 적분구간에 x가 들어있으면 뭐하자? 미분한다. 두 번째는 x에다가 아래 끝과 똑같이 맞춰서 대입한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다음 필수의 4번. 뭐 이건 뭐야? 앞에서 했던 것도 이제 총합해서 문제 나온 거네. 자 가보시면 가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1로 가는 극한이잖아. 그러면 1로 갈 때 올해 미분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 1로 갈 때 너도 1로 가고 너도 1로 가고 맞춰졌어. 그럼 분모에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x-1이 왔으면 좋겠지. 근데 너 안에 x-1 있어 없어? 있지. 물론 x 플러스도 있지만 따로 떼면 되잖아. 됐지? 그럼 자 조지식을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이야. 그리고 x 플러스 1은 따로 이렇게 떼면 되겠지. 계산하면 자 요만큼이 얼마야? 1에서 미분계수 f'1이고요. d는 얼마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겠지. 그게 마이란 얘기네. 따라서 f'1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가 저렇게 줬으니까 f'x 구할 수 있지. 미분해봐요. 2ax 플러스 b야.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니?
F'1을 집어넣을 거지. 그럼 2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4란 얘기. 하나 찾았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오른쪽 거 보자. 뭐야? 정적분이네. 계산하라고요. 얼마야? fx를 부정분하면 얼마야? 3분의 a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 x의 제곱. 여기다 뭘 집어넣어? 0하고 1 집어넣어 했지. 그럼 1만 들어가면 되니까 3분의 a 더하기 2분의 b가 정적분 값인데 그게 3분의 1이래요. 양변에 6을 곱할게요. 그럼 2a 플러스 3b는 2라는 시간화 또 얻었어요. 자, 너랑 두 개 모아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a, b 나오겠지. 그치? 자,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돼.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내용 없어. 앞에서 많이 했던 내용들에 정적분 하나 추가 붙은 거야.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위해서 정적분을 직접 할 거야. 할 거라고요. 가볼게. 자, 1번. 항상 정적분 값은 무조건 무턱대고 하기 전에 뭐부터 살펴? 항상 정적분에서는 구간이 제일 중요해. 구간 살피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를 살피는 거야. 구간도 살피고 피적분 함수도 살핀다고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구간을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뭐 같아? 적분 구간이 똑같지. 적분 구간이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함수를 합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2x제곱 플러스 2x를 합칠게요. 자, 합치면 어떻게 되니? 둘을 합치면 3x의 제곱이고요. 2x는 없어지네. 오, 땡큐.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얼마야? x 세제곱이네. 오, 더 땡큐. 자, 2 넣으면 얼마니? 8. 빼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부호 조심하시고요.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자, 적분과 살피니까 어때? 1에서 2까지고 2에서 1까지네. 야, 같네. 뭐야?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 위아래만 바꾸면 되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는 위아래 한번 바꿔보자. 1에서 2까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dx인데 뒤에 건 어때요? 2부터 1까지 돼 있지? 그럼 위아래 바꿀 수 있다 그랬지? 바꾸면 대신 부호가 뭐 돼? 마이너스 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앞에 건 x인데 뒤에 거는 변수가 y야. x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정적분에서는 가능하다. 얼마든지 변수는 바꿔라. 자, 바꾸고 나니까 어때요? 둘을 합칠 수 있다 그지? 3x 제곱 3x 없어지고, 아니 3x 제곱 아니네? 빼기네. 빼기니까 2x 제곱 빼기 x 제곱이니까 x 제곱 3x는 마이너스 3x는 없어지고요.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x 1에서 2. 자, 2 들어가면 얼마야? 3분의 8 더하기 2 빼기 3분의 1 빼기 1. 그치? 그러면 1 3분의 7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산하시면 돼.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 좀 힘들다. 좀 끊어가고 싶은데 단원이 좀 끊기 애매해서 통째로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서 많이 나도 모르게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이르르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선생님도 최대한 일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때? 적분 구간을 보니까 일단 모르겠는데 피적분 함수 눈에 탁 띄네. 피적분 함수가 어때? 둘이 똑같이 생겼지. 그럼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적분 구간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적분 구간을 확인했더니 어디야? 0에서 1이고요. 1에서 2야. 1에서 연결되지. 아하, 하나로 합칠 수 있겠구나.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로 합쳐버렸어. 됐음? 그럼 어떻게 해요?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0에서 2. 자, 2 집어넣으면 16 나누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 빼기 4 해서 0이네. 되겠음? 자, 중요한 거는 합치라고요. 피적분 함수가 같게 주어진 경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적분 구간을 합쳐서 풀라는 의미야. 그냥 피적분 함수를 먼저 살폈을 때 같으면 그냥 합쳐주시면 돼. 되겠니? 자, 그럼 두 번째. 좀 복잡해 보이다 이제. 많아도 상관없어요. 갑니다. 자, 2부터 4고 3부터 4야. 그러면 이걸 봐봐. 앞에 두 개를 먼저 볼게. 앞에 두 개를 요만큼 먼저 볼게. 자, 요만큼 먼저 보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4x dx야.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보니까 어때요? 뒤에 있는 변수가 y지만 x로 바꿀 수 있지. 자, 바꿔놓고 보니까 어때? 피적분 함수가 똑같잖아. 그치? 3x 제곱 마이너스 4x 3x 제곱 마이너스 4x 똑같아. 자, 피적분 함수가 같게 주는 거는 뭐라고요? 적분 구간 맞춰가란 얘기야. 근데 보니까 어때요?
4에서 끝났는데 3부터 4야. 같은 게 있는데 네가 어디에 있어? 위에 있지. 분명히 한쪽은 위 끝이고 한쪽은 아래 끝에 가 있어야지 연결된다 그랬지. 그럼 뒤쪽에 있는 4를 어떻게 한다? 밑으로 내리고 싶잖아. 바꾸면 되잖아. 그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4에서 3까지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앞에 뭘로 가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내리더라도 마이너스 붙여가야지. 그럼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뭘로 바뀌었어?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됐네?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 역시 변수 바꿀까? 이렇게. 그럼 뭐야? 너도 결국 합치라는 얘기야. 일단 앞에 두 개 먼저 합칠게. 자, 앞에 두 개 먼저 합치면 어떻게 되니? 2부터 4 그리고 4부터 3까지니까 4에서 연결됐으니까 그니 2부터 3까지 3x제곱 마이너스 4x dx야. 됐지? 그 다음 뒤에 남은 거 1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4x dx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어때? 2하고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지? 그럼 어디야 그냥 1부터 3까지 3x제곱 마이너스 4x dx가 되겠음.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1에서 3 됐지?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18 빼기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9 빼기 마이너스 1은 답은 10이 되겠음. 됐어요? 자, 피적분함수와 같을 때는 적분 구간을 어떻게든 맞춰주셔요.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지도록. 한 정적분의 아래 끝과 다른 정적분의 위 끝이 같아지도록 적절히 변형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야. 되겠음?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필수의 7번. 자, 구간별로 함수가 나눠져 있을 때 정적분은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 구간별로 피적분 함수가 달라지니까 적분 구간을 쪼개서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봐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라고 했지만 분명히 함수를 보니까 어때? 1을 기준으로 달라지지. 즉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통째로 갈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일단 1까지 한번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부터 2까지 한 번 더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지. 왜? 이때 fx가 달라질 테니까. 그럼 자, 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어디에 해당돼? 1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쪽이 되겠지. 아래쪽이 되겠지. 그럼 누가 돼? 피적분 함수는? x가 되겠네. 따라서 x dx가 될 거야. 그다음 1에서 2까지는 어때? 1보다 큰 데지. 그럼 어디야? 피적분 함수는 네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2x 2-x dx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1 집어넣고요. 2x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다가 1하고 2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되겠니? 계산하시면 자, 앞쪽 거는 얼마?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빼면은 0 되고요. 뒤쪽 거는 2 집어넣으면 4 빼기 2에서 1 집어넣으면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2고요. 2랑 여기 2랑 없어지니까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직접 하세요.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거 어때? 지금 뭐가 튀어나오니 갑자기? fx-1이 잘 가다 나오잖아. 그치? fx-1이 나왔어요. 그럼 fx-1을 피적분 함수로 한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죠? 아, 주어진 함수를 fx-로 바꾸면 돼요.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여기가 fx-1로 바뀌면 x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2 빼기 x-를 들어가는 거고요. x 대신에 x-를 들어가는 거야. 그럼 범위도 x-1이 1보다 큰 나쁠 때고요. x-1이 1보다 작을 때. 모조리 다 x-로 바꿔주시면 fx-를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그 함수를 놓고 구간별로 따르게 구해주시면 돼. 오케이? 자, 책에 우리 교재 책에는 첫 번째 풀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문제의 출제한 의도는 이렇게 풀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치? 절대 이렇게 풀지 마세요. 설령 책에서 그걸 풀다더라도 자,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평행 이동을 위해서 풀 거라고요. 자, fx-1의 그래프는 우리가 처음 받은 함수인 fx를 어떻게 한 거야? 평행 이동한 거지.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지? 평행 이동 시키면 움직인 거에 보호 바꿔서 뒤에 붙여넣잖아.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까 1만큼 평행 이동된 거라고요. 그럼 자,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 진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뜨자. 이게 fx의 그래프야. 됐지? 그거를 오른쪽으로 1만큼 오등시키자. 이게 fx-1의 그래프를 치자. 그러면 fx-1의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넓이를 구해봤어. 이렇게. 그럼 그거랑 요놈에도 여기 넓이랑 어때? 같겠지. 즉 너를 어때? 요만큼으로 원래대로 다시 얼마만큼? 1만큼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그때 그 구간도 똑같이 왼쪽으로 1만큼씩 옮겨주면 넓이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겠지. 그래프가 옮겨가면서 그만큼 구간도 같이 옮겨지면은
그 사이의 정적분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충분히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되겠지? 봐봐요. 자, 0에서부터 3까지 fx-1의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어? fx 그래프를 이용하고 싶잖아. 그럼 x축 방향 얼마큼 한 거야? 왼쪽으로 다시 1만큼 보내야겠지. 왼쪽으로 1만큼 보낼 때 그 적분 구간도 얼만큼씩 왼쪽으로 1만큼씩 옮겨주시라고요. 그럼 0을 왼쪽으로 1만큼 하면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3은 왼쪽으로 1만큼 하면 2가 되겠지. 요렇게 계산해도 정적분 값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오른쪽으로 1만큼 보낼 거면 적분 구간도 똑같이 1만큼씩 키워주면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2만큼 갈 거면 적분 구간도 다 아래끝 위끝 2만큼씩 빼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제 저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1을 중심으로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랑 1에서 2까지 fx dx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이 계산은 앞에 거랑 똑같네? 1번 문제랑 얼마의 답은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자 평행 이동된 그래프가 피적분 함수에 있을 때는 절대로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로 평행 이동 다시 시켜서 그때 적분 구간도 같이 움직여서 원래 함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재로는 밑에 다른 풀에 있는 방법으로 푸시란 얘기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필수제 8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하는 얘기야? 구간별로 피적분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냥 앞에처럼 구간별로 나눠서 풀란 얘기지. 즉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fx가 지금 얼마야? 절대값 x-1이잖아. 이걸 한번 찾아볼게. 절대값 x-1의 그래프는 이런 거야. 절대값 안에 0이라는 값이 기준 얼마야?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x-1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누구니?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치? 그럼 1을 기준으로 달라지니까 주어진 함수는 0부터 1까지는 누굴 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가지고 정적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1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위에 있는 x-1을 가지고 정적분해서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딱 그런 거야. 자, 근데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뭐가 더 편해? 우리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1번 문제건 2번 문제건. 자, 봐봐. 그래프로 같이 풀면 어떻게 풀는지 보자. 우리 저놈의 그래프는 쉽게 그리잖아. 많이 그렸잖아. 1에서 끝까지 있는 그래프 그리지 이렇게. 1에서 끝까지 그래프 그려진다는 거 알지? 이게 fx의 그래프야. 1에서 끝까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잖아. 그럼 0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지. 3은 2, 3. 됐어?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 사이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피적분 함수가 뭐인 경우야? 피적분 함수가 1차인 경우. 그지? 피적분 함수가 1차 함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뭐니까? 직선이지. 그래서 그 정적분을 가지고 계산해도 되고요. 뭐 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넓이를 구하셔도 좋다는 얘기야. 그지? 넓이. 왜? 정적분은 부호를 갖는 넓이니까. 어차피 1차 함수 직선이니까 그때 구하는 넓이는 기껏해야 뭐 삼각형 아니면 사다리꼴이야. 삼각형 아니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직접 정적분 하는 것보다 넓이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요. 어차피 그래프를 그릴 상황이라면. 여기도 봐봐. 0일 때 함수값은 얼마겠어? 0 집어넣으면 1 나오겠지. 3일 때 함수값은 얼마겠어? 2겠지. 그럼 자, 넓이 합 구하는 거니까 자, 왼쪽 거 넓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1 더하기 오른쪽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부터 3까지니까 2 높이는 2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고 가뿐하게 구할 수 있어요. 굳이 정적분 안 써도. 어차피 그래프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둘 다 양수. 따라서 그냥 넓이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2차 함수야. 너도 어떻게 돼? 네가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 나눠서 풀어야겠지. 자, 너의 그래프를 식을 분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분리하는 게 쉽지 않아. 1차처럼 단순하게 어떤 값을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 나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언제 양수가 되고 네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 판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뭐야?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그렸어. 절대값 문제는 그래프가 제일 쉬워, 간편하고요. 그럼 자, 니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y는 절대값 x-x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먼저 y는 x-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지. 그럼 x축과 어디서 만나? 0과 1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위로 블록하지 제곱장계 솜수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0과 1에서 이렇게 만날 거라고요. 됐지? 자,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떤 일이 생겨?
x축 아래쪽을 걷어올리지. x축 아래쪽을 걷어올리지. 그 정도는 알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니? 아래쪽에 있는 거는 걷어올려서 이렇게 올릴 거라고요. 그다음 위쪽 아래쪽에 있는 것도 걷어올려서 이렇게 올릴 거라고요. 그리고 원래 위쪽인 거는 그대로 살려두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가 우리가 찾는 요 놈의 절대값 x-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때 조심할 거. 분명히 그래프는 하나의 그래프지만 사실은 두 개의 그래프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 자, 이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의 식은 얼마야? 그것도 올리기 전에 그래프니까 원래 그래프니까 x-x제곱의 그래프고요. 그치? 여기 핑크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은 얼마야? 요 식을 x축에 대해서 그것도 올린 거지. 그럼 너는 어떻게 했나? 부호가 뒤밖에 있는 너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치? 봐봐. 어떤 함수 y는 fx가 있으면 그거를 지금 x축 대칭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x축 대칭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y를 직접 넘기면 마이너스 fx 되겠지. 우변의 식이 부호가 어때?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저 녹색 부분이 x-x제곱의 그래프라면 저 핑크색 부분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됐니? 그럼 적분 구간별로 분명히 뭐가 어이씨 구간별로 피적분 함수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0부터 2까지 구할 거지. 0부터 2까지 너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 하겠네? 또 나눠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일단 그림 보니까 0부터 1까지는 뭐야? 녹색이지. 녹색이니까 피적분 함수가 뭐가 되니? x-x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핑크색이지. 핑크색이니까 얼마야?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각각 정적분을 구해주시면 돼. 되겠니? 오케이. 야, 절대값 있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되겠습니까? 자, 절대값 있는 함수의 정적분 문제는 뭐 하라고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그때 구간에서의 정적분,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돼. 처음에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래프 모양을 따라가면 원래 주어진 식이 될 거고요. 걷어 올려진 부분이라면 원래 식에다 마이너스가 곱해진 식이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마지막 필수예제 9번. 아니네? 끝이네? 끝이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제 14번? 1번. 자, 뭐랬니?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려면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겠지? x축에서 어디서 만나?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지? 요렇게 그려줄 거야. 그치? 자,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렸잖아,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것도 올려지는 거야.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요렇게 그것도 올려질 거고요. 애초에 위쪽에 있는 거는 어때? 그대로 살아있겠지, 이렇게. 근데 분명히 식이 다르다고. 지금 애초에 있던 게 누구야? 이 녹색이 애초에 있는 거지. 애초에 있는 식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럼 그것도 올려진 부분은 얼마야? 부호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따라서 이거 식을 어떻게 돼? 2부터 3까지 정적분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 마일에서 한번 적어지니까 마2에서 마1까지는 녹색이니까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1d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1부터 1까지는 다시 핑크색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정적분할 거고요. 다시 1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연두색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3개 나눠서 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를 안 그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반드시 그래프 그리시라는 얘기야.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또 딴짓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부터 해서 정적분을 계산까지도 해봤어요. 그지? 그래서 조금 정적분 개념이 처음 배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낯설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기억할 거는 정적분은 뭐다? 넓이다. 넓인데 뭐야? 부호를 갖는 넓이고, 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 있지? 성질들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문제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라도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기억할 거, 항상 정적분은 그래프와 x축사의 넓이기 때문에 역시 뭐야?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야. 주구장창 말합니다. 이 수투 단에서는 그래프랑 친해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고요. 손으로 그려보시고요. 그려보시고 그걸 뜯어서 계속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꼭 약속하시면서 자, 이번 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